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꺼내 다리미에 손을 얹는다. 전기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배경 삼아 멍하니 토스터기를 바라보는 시간.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식탁 위엔 빵 한 조각, 삶은 계란, 잼 하나. 오늘 저녁엔 회식 있어서 늦어. 그 말이 유일한 대화였다. 지혜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마저 없었다면 오늘 하루 남편과 마주한 건 뒷모습뿐이었겠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고 아이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텅 비었다. 조용한 거실, 조용한 싱크대, 조용한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자막만 흘러가고 있었다. 지혜는 그 자막을 따라 눈을 움직이다가 문득 거울을 봤다. 거기 비친 얼굴은 무표정했다. 파데도 안 바른 얼굴, 다듬지 않은 머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익숙하다는 게 더 서글펐다. 출근 준비를 하며 옷장 앞에 섰다. 이전엔 고민했었다. 블라우스를 입을까, 니트를 입을까.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 꺼내 입었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일 지나치는 풍경인데 오늘은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그건 바깥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뭔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 때문이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감각.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을 수가 없었다. 그저 계속 잊고 있는 느낌. 사무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인사들이 오갔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11시예요. 지혜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하루 중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프린트를 하러 복사기 앞으로 향했다. 그때 팀장 윤석과 마주쳤다. 아, 지혜 씨. 그는 지혜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어제 전달하신 보고서 내용 깔끔하더라고요. 덕분에 회의 잘 넘겼어요. 별거 아닌 칭찬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혜는 당황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민망하게 너무 오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똑같은 대화였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윤석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 순간, 지혜는 이상하게 자신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로 존재하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고 그 낯설미 묘하게 기분 좋았다. 회의실에서 윤석이 지나가다 한 번 더 말을 걸었다. 오늘 블라우스 예쁘네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평소엔 바르지 않던 색이었다. 진한 로즈 컬러. 그 색이 어울리는 얼굴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오늘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진짜 웃음인지 기억 속 웃음을 흉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남편이 물었다. 지혜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손을 한 번 더 문질렀다. 아무 자국도 없었지만 계속 닦고 싶었다. 지워야 할 게 있는 것처럼. 그날 지혜는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 그 변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라는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지혜 씨, 이 부분 수정하느라 고생 많았죠. 딱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하셨어요. 윤석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팀장님이 방향 잘 잡아주신 덕분이에요. 누가 들으면 평범한 직장 대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지혜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이 고여버렸다.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고 말할 때는 꼭 눈을 맞췄다. 그리고 지적보다 칭찬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윤석은 자료를 넘기던 중 그녀의 손등에 슬쩍 손이 닿았다. 종이를 건네는 아주 짧은 순간 스친 건 손끝뿐이었는데 지혜는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느꼈다. 머리가 순간 하얘지고 가슴이 조용히 두어 번 크게 뛰었다. 이건 그냥 우연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손을 다시 내려놓는 윤석의 표정은 어딘가 의도적인 모른 척처럼 느껴졌다. 이상했다.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많았고 손이 스치는 일도 직장에선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유독 윤석은 달랐다. 커피를 타오며 말 없이 건네줄 때도, 회의 중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길 때도 그의 시선은, 그의 말투는 지혜를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대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정신없이 업무를 마친 어느 오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윤석은 그녀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단 게 필요해 보여서요. 요즘 좀 지쳐 보이셔서. 그 한마디에 지혜는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런 말을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던가? 아니, 요즘 남편은 지혜의 상태나 표정을 유심히 본 적이 있었던가? 늦은 저녁. 지혜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리고 TV 앞에 앉은 남편에게 물었다. 밥 식기 전에 먹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핸드폰이 있었고 지혜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로 웃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말이 없으니 표정도 없었다. 지혜는 그 순간 오늘 윤석이 건넨 초콜릿이 떠올랐다. 단맛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너무 달았다. 출근길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문득 윤석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지혜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무슨 생각이야. 그냥 좋은 팀장일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윤석이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보였을 때 지혜의 입꼬리는 자동처럼 올라가 있었다.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인사 하나로, 눈빛 하나로 마음이 이렇게 요동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다. 지혜는 그를 기다리게 됐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회의에서 누가 옆자리에 앉는지, 퇴근할 때 그는 먼저 나가는지, 메일을 보낼 때 이모티콘을 하나쯤 붙일까 고민하게 됐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은 순간 지혜는 차마 그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공간, 윤석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내일 점심은 같이 드시죠. 회의 끝나고 말 나온 김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살짝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지혜 씨 덕분에 요즘 출근이 덜 힘들어요. 그 말을 남기고 윤석은 먼저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지혜는 그 자리에 섰어 심호흡을 내쉬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작은 리듬은 윤석에게 맞춰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의 동선, 복사실 가는 타이밍, 심지어 퇴근 시간의 속도마저도 그 모든 게 지혜가 아직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자극이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생각보다 쉽게 습관이 되었다. 회식은 평소보다 길어졌다. 팀원들 몇 명은 일찍 일어나 빠졌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던 부장도 어느새 조용해졌다. 지혜는 조용히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주는 입에 맞지 않았고 맥주는 벌써 김이 빠진 지 오래였다. 지혜 씨,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윤석이 말을 꺼낸 건 그렇게 자연스러웠다. 지혜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회식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차에 오를 때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엔진이 켜지고 라디오가 켜졌다. 볼륨은 작았다. 창밖은 어두웠고 차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가끔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와 지혜가 무심히 던지는 몇 마디, 그리고 윤석의 짧은 대답. 생각보다 조용하시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한순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렸다. 지금은 말보다 공기가 더 무겁잖아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눈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멈췄다. 붉어진 볼, 살짝 물기 있는 입술. 차가 조용히 신호에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지혜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많이 피곤하죠. 윤석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오늘 하루 때문인지, 요즘 계속된 감정의 무게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차는 바로 멈추지 않았다. 조금 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여기서 내려도 돼요. 금방 걸어가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를 세우진 않았다. 지혜 씨. 그가 부른 이름은 오늘 처음이었다. 그 순간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찰나 윤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았다. 갑작스러웠지만 거칠지 않았다. 눈을 감을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마음이었다. 지혜는 놀랐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입술을 떼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밀쳐내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이 그 순간 쏟아졌다. 설렘, 외로움,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오랜만에 느낀 감정 하나. 여자라는 감각. 윤석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작은 떨림이 눈꺼풀 사이에서 번졌다. 몇 초가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윤석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지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창밖도 그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되었다. 그제서야 지혜가 입을 열었다. 내릴게요. 문을 열고 내리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가방끈을 움켜쥔 손. 숨을 삼키는 목소리. 윤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혜는 천천히 걸어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입술의 감촉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생생히 떠올랐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멈췄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집 안엔 불이 꺼져 있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고 아이 방에서도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지혜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입술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부터 지혜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지혜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이 창밖처럼 멀게 느껴졌다가도 눈을 감으면 너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입술에 닿았던 감촉, 숨결, 침묵, 모든 것이 조용했기에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던 그 장면, 피해야 한다. 지혜는 수없이 되뇌었다.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말자. 가능한 한 말을 섞지 말자.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사람은 윤석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늘 그렇듯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혜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너무도 평범하게 말을 걸었다. 평범해서 더 낯설었다. 지혜는 짧게 고개만 숙이고 자리를 향해 걸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손은 자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순간이 있었다. 그의 기척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등 뒤로 느껴지는 존재감. 말을 건 것도 아닌데 그가 지나간 자리의 공기마저 의식됐다. 회의 시간. 윤석이 반대쪽 끝자리에 앉았다. 지혜는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언제부턴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투와 표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참 설명을 하던 중 윤석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다. 그 눈빛은 아주 짧게 머물다 지나갔지만 지혜는 느꼈다. 나를 본 거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윤석은 살짝 미소 지으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지혜를 무너뜨렸다.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의미가 그녀를 더 깊이 흔들었다.
지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지금 뉴스 보려 했는데 왜 이렇게 끊기지? 그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처럼 말했다.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도시락 용기들이 놓여 있었고 씻기지 않은 컵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다. 말을 걸어볼까?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머릿속으로 몇 가지 문장을 떠올려 봤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을 꺼내며 문득 윤석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혜 씨 덕분에 요즘 출근이 덜 힘들어요.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지혜는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먼저 불을 켜고 노트북을 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윤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지혜는 다시 평정심을 잃었다. 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윤석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지혜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리에 앉고 지혜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러나 스크롤을 내리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윤석이 다가와 말했다. 점심 드셨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가요. 그냥 가까운 데로.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나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으며 지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남편과 나눈 마지막 웃음은 언제였을까? 함께 밥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한 건 도대체 몇 년 전이었을까? 그리운 감정들이 지금 윤석 앞에서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있었다. 설렘, 기다림,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을 받는다는 확실함.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도 예뻐요. 지혜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9시를 넘긴 시간, 책상엔 식지 않은 커피와 미처 닫지 못한 엑셀 창만 남아 있었다. 지혜는 책상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일은 끝났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 윤석은 반대편 책상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서로 몇 마디 나눴지만 그날의 대화는 유난히 간격이 길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 건 윤석이었다. 밥 먹고 갈래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망설임으로 마무리됐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하나로 대답은 충분했다. 잠시 후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섰다. 내려가는 동안 단 한마디도 없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지혜는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바라봤다. 윤석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아서 두 사람이 침묵으로 만들어낸 공간이 더 짙게 느껴졌다. 윤석은 식당 방향이 아닌 도심 외곽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지혜는 묻지 않았다.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걸까? 차 안엔 음악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다. 창밖에 스치는 불빛만이 두 사람의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15분쯤 지났을까? 윤석의 차는 작은 골목 안, 낡고 조용한 여관 앞에 멈췄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석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가 숨을 고르는 듯 눈을 감았다. 지혜는 문을 열었다. 무겁지 않은 동작. 그러나 의미는 그 어떤 말보다 강했다. 윤석도 따라 내렸다. 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에선 키를 건네주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방 안은 작고 단정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지혜는 한 발짝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벽을 등지고 섰다. 윤석이 문을 닫았다. 철컥.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한 걸음씩 다가섰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입술이 닿았다. 이번엔 놀람도 망설임도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안았다. 옷이 벗겨지고 손끝이 피부를 더듬고 숨결이 맞닿을수록 그들은 조금씩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모든 행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속의 감정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은 채 윤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손이 그의 등을 끌어안았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남편도, 집도, 아이도. 그저 지금 이 사람의 품에 있는 자신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한참 후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은 지혜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다. 11시 48분.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었다. 지금 무서워요? 윤석이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더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건 끝난 후의 공기예요. 그 말에 윤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시간이 흘렀고 둘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그 공간에 남아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그 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자 곧 윤석이 들어왔다. 둘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나쳤다. 서로가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대화보다 움직임 하나, 시선 하나로 이미 충분히 이어져 있었다. 점심시간, 회의, 복도에서의 짧은 스침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혜는 알고 있었다. 그 다름없음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왔어. 응. 그 이상은 없었다. 지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를 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어제와 같은 색.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또렷하게 바르고 싶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내 메신저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전 직원 워크숍 일정 안내 1박 2일. 참여는 의무.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장소는 외곽의 연수원. 지혜는 화면을 확인하고 손끝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머릿속으로 일정이 그려졌다. 출장이라기엔 애매하고 휴식이라 하기엔 너무 긴장되는 자리. 점심 무렵 윤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같은 조네요. 그 말에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숨을 내쉬고 시선을 엇갈리게 피했다. 집에 돌아온 밤, 지혜는 캐리어를 열었다. 필요한 옷들을 천천히 접어넣고 한참을 망설이다. 서랍 속 얇은 슬립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팔꿈치만큼 얇은 끈, 빛이 든 말 듯한 소재, 가방 구석에 천천히 넣었다. 뭔가를 감춘다기보단 스스로에게 먼저 인정하는 느낌이었다. 다 챙기고 나자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출장이야? 워크숍. 아, 잘 다녀와. 그 말뿐이었다. 지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가방 안의 슬립이 자꾸 떠올랐다. 가벼운 천이지만 그 무게는 마음보다 무거웠다. 워크숍 첫날 밤 강의와 게임이 끝나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누군가는 술자리를 향했고 누군가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지혜는 방에 들어와 커튼을 걷었다. 창밖엔 어둠과 산빛만 남아 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앉으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켜졌다. 205호로 잠깐 올래요? 윤석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하다 폰을 조용히 뒤집었다. 그리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었다. 205호앞. 노크는 하지 않았다.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엔 조명이 하나뿐이었다. 윤석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지혜는 말없이 그 옆에 걸터 앉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리모컨 하나가 눌렸고 작은 소리로 TV가 켜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그 어떤 대사보다 진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 안. 일행은 피곤한 얼굴로 뒷자리에 몸을 기댄 채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고 지혜는 같은 조였던 몇몇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윤석의 차로 조용히 이동했다. 짐 뒷좌석에 놨어요. 괜찮죠?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그 짧은 눈맞춤. 어젯밤 침묵 속 온기보다도 오늘의 눈빛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출발 후 얼마간 말이 없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바깥 풍경만 조용히 흘렀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복잡하게 얽힌 마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조용한 공기가 좋았다. 그 순간 윤석이 운전대를 잡은 왼손을 놓고 천천히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너무 분명했다. 지혜는 움찔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확신 같은 것. 누구도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차는 느린 속도로 도시 외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로의 간판이 나치게 다가왔다. 지혜는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익숙한 교차로, 그리고 익숙한 건물. 차는 조용히 그 앞에 멈췄다. 낡은 간판, 희미한 불빛. 모두가 잠든 주말 오후의 외곽 여관.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지혜가 먼저 문을 열었다. 선택은 그녀가 했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하이힐 굽이 바닥을 2번 눌렸다. 지혜는 조용히 뒤도 안 보고 걸었다. 윤석이 따라 걸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는 손. 엘리베이터 안에 조용한 숨.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조용히 열린 문. 방 안 공기는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지혜는 외투를 벗으며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윤석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말없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지혜는 몸을 돌려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에 닿는 숨결. 팔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 그녀는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다. 하나씩, 천천히.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지혜는 더 이상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을 보지 않던 남편도, 의심 한 번 없이 보내준 문자도, 잘 다녀와라는 짧은 문장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포개진 손, 겹쳐진 숨, 그리고 마주 본 시선. 그 안에 담긴 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욕망일 수도, 지친 마음의 도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죄도 도덕도 무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행동이 말보다 앞섰고 감정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윤석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불빛은 흐렸고 침묵은 깊었다. 한참 후 방 안에 작은 숨소리만 남았을 때 지혜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허락.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을 열었다. 지혜는 조용히 상을 차렸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익숙한 메뉴였고 손놀림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한번 바라봤다.
잠시 시선이 멈췄다. 묵지 않은 머리, 더 진해진 아이라인, 선명한 립스틱. 요즘엔 왜 그렇게 꾸며? 지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고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무표정한 식탁 위. 말없는 변화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요즘 들어 지혜는 거울을 더 자주 본다. 화장도, 옷도, 머리카락의 윤기까지 전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식단을 조금씩 조절했다. 저녁엔 유튜브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하며 땀을 냈다. 몸이 가벼워졌고 피부가 밝아졌고 표정엔 힘이 생겼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지혜 씨, 요즘 완전 예뻐졌어요. 연애하세요? 지혜는 가볍게 웃었다. 설마요. 그럴 시간도 없는데요. 하지만 웃는 얼굴 아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점심시간 윤석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딱 지금 이 모습. 그 말은 짧았지만 지혜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을 제일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오래도록 없었으니까. 집에서는 남편이 가끔 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눈이 멈추는 횟수가 늘었다. 그 시선 속에 질문이 있는 건지, 낯설미 있는 건지, 지혜는 굳이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제야 여자의 얼굴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남편은 갈증에 눈을 떠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불이 꺼진 줄 알았던 공간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거실 창가 앞에 섰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말소리는 작았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샤워 중일 때 남편은 그녀의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문자, 통화 기록, 메신저 모두 평범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잠시 폰을 내려다보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잠시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예민했나.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 놓인 창문 너머 지혜는 가만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거울 대신 유리에 비친 자신을 보며 요즘 들어 지혜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한 척 흘려보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은 자주 피했고 그 피함은 자연스럽게 회피가 되었다. 남편은 점점 불편해졌다. 말을 걸기도 조심스러웠고 괜히 시선을 맞추는 것도 어색해졌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지혜의 호흡은 고른데 그 숨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설마 확신은 없지만 그 의심은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 시각 지혜는 퇴근 후 윤석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 잔잔한 음악, 따뜻한 라떼. 지혜는 조용히 머그컵을 감싸 쥔 손 위에 윤석의 손이 살짝 포개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 이런 적 처음이야. 그 말은 떨림도 장식도 없었다. 단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윤석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한 동작이면 충분하다는 듯. 남편은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손에 걸린 천을 꺼냈다. 얇고 낯선 질감. 지혜가 평소 입던 옷들과는 결이 달랐다. 슬립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조각을 들고 서 있었다. 기억을 더듬었지만 이 옷을 본 적은 없었다. 최근 들어 지혜는 출근 시간이 달라졌고 퇴근 후엔 종종 혼자 걷고 오겠다며 늦게 들어왔다. 화장도 달라졌다. 립은 더 진해졌고 눈매는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건 아니었다. 슬립 하나, 화장 하나, 퇴근 시간 하나로 누구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흘렸다. 아니겠지. 설마.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말도 아니었다. 단지 점점 더 작아지는 믿음의 마지막 끈처럼 공기 중에 가만히 흩어졌다. 지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현관 센서등이 켜지고 그 아래에서 잠시 신발끈을 확인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그녀만 들을 수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에는 윤석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단 하나의 문장. 그 문장 안에는 질문도 설득도 여지도 없었다. 그냥 확신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지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입술에 바른 레드빛 립스틱이 강하게 빛났다. 예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색. 지금은 그 어떤 색보다 정확하게 자신을 말해주는 색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갑게 감겼다. 하지만 지혜는 외투를 여미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어 주었다. 택시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기로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발굽이 인도를 두드릴 때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정리됐다. 무심한 남편, 말 없는 식탁, 지워진 여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 웃었고 견디기 위해 자신을 접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갔다. 감정도, 기대도,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도. 그런 자신을 다시 꺼내준 사람이 있었다. 윤석은 늘 조심스러웠다.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한 번도 먼저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혜는 그 앞에선 스스로를 내주고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만남을 약속한 카페 근처. 윤석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지혜를 보며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늦었죠. 지혜가 말을 건넸다. 윤석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지금 오셨으니까 딱 맞아요.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윤석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 있는 감정, 욕망, 그리고 책임까지도 보였다. 무섭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지혜는 손을 뻗었다. 윤석의 손등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나 지금 이 선택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손을 꽉 잡았다. 서로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해졌다. 지나가는 차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음악도, 가게 안의 웃음소리도 그 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동자와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만이 존재했다. 지혜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있다고. 그 밤 지혜는 윤석과 함께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하게 될지 말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감정이 대답하고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도 먼저 문을 연 사람은 지혜였다. 조용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윤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선에 맞춰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다시 시작된 여자. 그리고 그 시작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마침표였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수는 요즘 들어 집이 더 좁게 느껴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거실 소파, 부엌, 욕실 거울 어디를 가든 혜진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수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녔고 결혼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민수에게도 혜진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명절이나 친구 모임 때 몇 번 봤고 수연이 통화로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기도 했다. 그랬기에 어느 날 수연이 자연스럽게 혜진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들었다. 혜진 이혼했대. 수연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한동안 머물 데가 없대. 잠깐 우리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 그때만 해도 민수는 며칠이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날 혜진이 캐리어 하나 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는 그냥 정중히 인사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소파에 앉아 수연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하지 못한 삶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며칠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어느새 한 달에 가까워졌다. 민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기색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혜진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고 수연과 있을 땐 여전히 밝게 웃었다. 하지만 민수와 단둘이 마주칠 땐 눈을 피했다. 대화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어딘가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민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하루는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수가 거실을 지나는데 혜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얀 티셔츠에 회색 니트 바지를 입은 혜진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짧게 인사 비슷한 고갯짓을 하고는 몸을 옆으로 피했다. 민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신발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피한 건지 자신이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명확한 건 이 집에서 누군가를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여전히 혜진에게 따뜻했다. 함께 장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종종 밤늦게까지 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는 수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다. 혜진이 이혼 후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는 달라졌다. 방마다 불이 꺼지고 복도에 조용한 발소리만 남을 때면 민수는 무언가에 자꾸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혜진의 방에서 가끔 들리는 음악 소리, 조용히 닫히는 문 소리, 화장실로 향하는 발자국. 모두 사소한 것이었지만 민수는 그 모든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도 비슷한 밤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혜진이 조용히 물을 따르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눈이 마주쳤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서로를 보고 있었다. 몇 초 뒤 혜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대로 몇 초간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았다. 다만 뭔가 묘한 느낌이 어딘가 몸 안쪽에 붙은 듯 끈적하게 남았다. 자기 방 문을 닫은 뒤에도 민수는 한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혜진은 분명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피하는 움직임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침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 수연이 먼저 출근하고 민수는 주말 근무 때문에 뒤늦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주방에서는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은 조용했고 동작엔 어떤 흐트러짐도 없었다. 민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뒷정리를 도우려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였다. 혜진이 오른손을 내밀어 그릇을 가지려는 순간 민수의 팔과 혜진의 손등이 아주 짧게 닿았다. 말도 안 되는 우연, 작고 사소한 접촉. 하지만 순간 민수는 정확히 느꼈다. 살결, 체온, 그리고 아주 미세한 떨림. 손끝에서 올라와 어깨를 타고 스며드는 묘한 여운. 그는 바로 손을 떼며 아하고 작게 웃었다. 혜진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릇을 넘겨받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을 틀었다.
민수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조용히 입술을 눌렀다.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그 감각이 오래 남았다. 살이 닿은 건 정말 잠깐이었는데 왜 이토록 뚜렷할까?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물에 젖어 있었고 온기가 있었다. 그 순간은 그냥 스쳐갔는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멈춰 있었다. 혜진은 그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마쳤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셨다. 거실엔 조용한 음악이 깔려 있었고 창밖은 잔뜩 흐려 있었다. 민수는 괜히 휴대폰을 열었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혜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퇴근 후 맥주를 한 캔 들고 오더니 거실에서 민수 옆에 털썩 앉았다. 혜진이 집 정리도 다 해놨더라. 민수도 고마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덕분에 편했어. 수연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둘이 어색하지? 금방 익숙해져. 혜진, 처음엔 좀 거리 두는 스타일이니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다. 사람은 가까워지면 거리 감각이 무뎌진다. 무심한 스침이 하루에 한 번씩 반복되면 그건 언젠가 의도된 접촉이 된다. 서로가 모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하게 된다. 그게 무서웠다. 민수는 자신이 그 경계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스치듯 닿은 손끝 하나가 이렇게 오래 머릿속을 맴도는 걸 보면 수연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민수는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어색함이 사라질수록 불안함은 커졌다. 혜진은 그날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천천히 항상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 느꼈다. 그녀의 동선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시선은 언제나 벗어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끌렸다. 혜진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욕실에서 나왔다. 목욕 타월 하나를 몸에 감고 머리카락은 젖은 채로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조용한 등장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민수는 언제나 그 순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민수는 거실에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었다. 화면은 흘러갔고 소리는 낮았고 시간은 저녁과 밤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조용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눈을 돌렸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그냥 무심코 고개가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혜진이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목덜미를 타고 떨어졌고 물방울이 어깨에서 팔을 따라 흘렀다. 하얀 타월은 가슴을 반쯤 가리고 단단히 감겨 있었지만 드러나 있는 피부는 상상보다 많았다. 그녀는 민수의 시선을 정확히 마주하지 않았지만 그 시야 안에 정확히 서 있었다. 욕실에서 갓 나온 몸은 늘 그렇듯 뜨거운 수증기를 끌고 다녔고 피부는 은은하게 붉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빠르게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히 늦었다. 혜진은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말이 섞일 만큼의 거리도 여유도 없었다. 대신 방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혜진은 아주 짧게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딱 1초도 되지 않았던 그 순간 민수는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그가 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는 TV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자막조차 읽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장면이 정지 화면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물방울, 어깨선, 엉키듯 흘러내린 머리칼, 그리고 그 짧은 시선. 그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느꼈다. 피하지 않는 시선,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동선. 그건 그저 지나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를 품은 등장처럼 보였다. 민수는 혼잣말처럼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금세 입 안에서 따뜻해졌고 가슴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저 한 번 본 것뿐인데 생각은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물렀다. 그건 어쩌면 민수가 혜진이라는 사람을 여성으로 처음 본 순간일지도 모른다.
수연의 친구, 같이 사는 사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중립에 머무르게 했다. 하지만 그 밤, 민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을 지닌 존재로 그녀를 각인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불을 끄고 누웠지만 베개가 어색했고 이불이 무거웠다. 눈을 감아도 수건이 흘러내릴 듯한 어깨가 떠올랐고 젖은 머리카락이 살을 스치는 장면이 상상처럼 그려졌다. 그는 베개를 반으로 접어 다시 눕고 눈을 감았다가 또 떴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미묘한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켜야 할 거리를 넘지 못해 불편해지는 내면의 소음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던 중 혜진과 마주칠까봐 괜히 발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식탁 위엔 물컵 하나가 남겨져 있었고 마른 머리카락 몇 가닥이 컵 받침에 걸쳐 있었다. 민수는 그걸 괜히 닦아내다가 멈췄다. 손끝에 닿은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그 순간 어젯밤의 정적이 다시금 밀려왔다. 조용한 등장, 피하지 않은 시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1초. 민수는 알 수 있었다. 혜진은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걸 모른 척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별다른 일정이 없던 날이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누르고 있었고 수연은 와인잔을 닦고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에선 빗방울이 유리에 닿는 소리가 어지럽게 퍼지고 있었다. 혜진은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수연의 부름에 조용히 등장했다. 같이 한잔 어때? 오늘은 비도 오고. 수연은 와인 2병을 꺼냈다. 와인잔이 셋. 안주는 간단했다. 치즈 몇 조각, 올리브, 바게트, 그리고 초콜릿. 혜진은 민수 옆자리에 앉지 않고 수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본능적으로 유지하는 듯했다. 처음엔 수연이 주로 말을 이끌었다. 회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요즘 SNS에서 본 짤들까지. 민수는 맞장구를 치며 듣는 쪽에 가까웠고 혜진은 짧게 웃으며 끄덕이는 정도였다. 와인이 반 병쯤 줄어들자 분위기가 느긋해졌다. 수연은 점점 졸린 기색을 보였다. 난 이제 좀 누울게. 너희 둘이 마저 마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거실은 조용해졌고 오롯이 민수와 혜진만 남았다. 혜진은 와인병을 들어 잔을 다시 채웠다. 민수의 잔도 자신의 잔도. 잔을 돌리며 혜진이 입을 열었다. 오래 싸운 적 있어요. 둘이? 질문은 느긋했지만 단순하지 않았다. 민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잔을 들었다. 답을 찾는 동안 시선을 잠시 혜진의 얼굴에서 떼었다. 그녀의 입가에 와인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붉은 점. 작지만 선명했다. 혜진은 그걸 닦지 않았다. 마치 알면서도 그냥 둔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와인을 마셨다. 그 눈길이 혜진의 입가에서 너무 오래 머문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혜진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부가 안 싸우면 이상하죠. 말끝이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무언가를 열어젖히는 열쇠처럼 다가왔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안 싸우는 커플은 감정이 없다는 거겠죠. 그 말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들렸을까? 그는 그 대답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잔을 다시 입에 댔다. 이번엔 와인이 맺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입가를 따라갔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배경으로만 존재했다. 혜진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수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시선을 화면도 보지 않는 TV로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혜진의 말투, 시선,
그리고 금에 쳤던 와인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상징처럼 떠올랐다. 누군가가 경계를 조심스럽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문 앞에 서 있는 느낌.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혜진 씨는 후회해요? 그 결혼.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짧게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눈을 떴다.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죠.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 속엔 감정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잔을 돌렸다. 혜진도 말이 없었다. 시간은 밤으로 깊어지고 있었고 와인은 조금씩 사라졌다.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이 대화를 대신했다. 눈빛과 공기, 시선의 결이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다. 민수는 그 밤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란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혜진은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웃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녀의 입가를 피하는데 점점 서툴러졌다. 민수는 한 번 뒤척였고 두 번 숨을 삼켰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2시 47분. 이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모든 문이 닫혀 있지만 어떤 문은 스스로 열리는 느낌이었다. 목이 마르다는 건 핑계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방문을 열며 민수는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복도를 지나 주방에 불 꺼진 그림자 안으로. 그 안에 혜진이 있었다. 슬립 한 장, 빛이 없는 곳에서 더 환한 몸. 그녀는 잔을 들고 있었고 입술은 젖어 있었고 민수가 들어온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멈췄다. 몸이 아니라 숨이.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깨우듯 잔이 싱크대에 닿는 딱 소리는 이 집 안에서 지금 가장 큰 진심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걸었다. 한 걸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 걸음. 그녀의 시선이 그를 가른다. 세 걸음. 그들의 숨결이 맞닿는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딱 한 발자국 남기고 그 거리. 평범한 부부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리. 하지만 그들에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간격.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입술 아래, 목선 위. 그 어딘가에 민수의 눈이 멈췄다. 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팔을 따라 내려가 허리로 닿았다. 그녀는 숨을 쉬었다. 딱 한 번. 그 한숨은 괜찮다는 대답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움직였다. 선을 넘어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혜진은 입술을 열지 않았고 민수는 그 틈으로 들어갔다. 말 대신 체온이, 해명이 아닌 선택이 그날 새벽을 잠식했다. 모든 건 고요했고 확실했고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이 입을 열었다. 단 한마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 수연은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는다. 칙버터가 녹는 소리가 은근하게 번진다. 잔잔한 그 소리만 이 공간을 채운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는 척. 눈을 피한다. 혜진은 말이 없다. 고개를 숙이고 컵을 만지작거릴 뿐. 수연은 그런 둘을 번갈아 본다. 하지만 웃는다.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민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인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수연은 토스트를 뒤집으며 말한다. 응. 천천히 쉬어. 문이 닫힌다. 그 소리가 이 아침의 유일한 결말처럼 남는다. 셋 모두 그 밤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는 시작되었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퇴근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혜진이 방에서 나왔다. 딱 맞물린 타이밍이었다. 피할 수도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없는 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없고 손짓도 없고 그저 시선만 잠시 겹쳤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민수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일처럼 그 침묵엔 감정이 가득 들어 있었다. 민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라기보단 그저 봤다는 표시 같은 제스처.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 문을 닫았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순간 민수는 그 틈 사이로 혜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혜진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그 문 앞을 지나며 민수는 알았다. 문이 닫힌 건 방일 뿐 그 밤은 아직 열려 있다는 걸. 빗소리가 하루 종일 창문을 때렸다. 회색빛 하루. 민수는 외근을 마치고 축축한 셔츠를 입은 채 현관에 들어섰다.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드는 순간 거실에 혜진이 서 있었다. 편한 옷차림, 긴 니트 원피스 아래 맨발,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괜히 어깨를 털었다. 물방울이 바닥에 튀었고 혜진이 수건을 꺼내 들었다. 젖었네요. 그녀가 다가왔다. 별말 없이 수건을 민수의 어깨에 올렸다. 손이 닿았다. 피부 위로 내려앉는 감촉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그의 머리칼을 눌렀다. 말은 없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 조용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민수는 숨을 참고 있었다. 혜진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민수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그 움직임 안에 무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도 잊지 않았어요. 수건이 천천히 내려갔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뗐고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둘 사이의 거리 가깝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토록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걸까?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들어가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지 않는다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배경일 뿐이었다. 소리는 작게 줄여놨고 시선은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수현은 야근, 집엔 민수와 혜진 둘뿐이었다. 혜진은 늦게 나왔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민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말은 없었다. 둘 사이엔 침묵이 익숙해져 있었다. 민수는 괜히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고무 버튼이 차갑게 느껴졌다. 재밌어요? 혜진이 물었다. TV 쪽도 보지 않으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틀어놨어요. 짧은 대답. 다시 침묵. 그 침묵 안에서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혜진의 팔이, 무릎이, 호흡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거리조차 이제는 편해져 있었다. 둘은 평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날 밤, 그 손길, 그 입술, 그 흔들림 이후에도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더 위험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혜진은 등을 소파에 기대고 고개를 돌렸다. 후회해요? 그 말이 나왔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혜진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이, 그 눈빛이 대답보다 먼저 말하고 있었다. 서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걸. 민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혜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그들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서로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몸을 맡겼다. 민수의 손이 혜진의 허리를 감쌌다. 혜진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가볍게 만졌다.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입술이 닿기 전 숨소리가 먼저 섞였다. 이번에는 확신이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이마를 댔다. 손끝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혜진은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멈추지 말아요. 그 말이
두 번째 선을 허무는 마지막 열쇠였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이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하지만 모든 경계는 무너졌다. 서로를 알아버렸기에, 감춰야 할 이유도 사라졌기에. 그리고 어둠은 그들을 가렸다. 불빛 하나 없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을 떴다. 잠들었던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침대가 아닌 소파였다. 어제 입은 셔츠는 풀어져 있었고, 슬쩍 흘러내린 담요 아래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방 쪽에선 조용한 물소리가 들렸다. 혜진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컵을 씻고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이상했다. 낯설지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어젯밤을, 그 순간을 아무 말도 없이 각자 씻고 아침을 준비했다. 수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까지 외근 일정. 민수는 그런 이유로 마음이 더 무거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무거운 건 없었다.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무렇지 않았다. 혜진은 식탁에 커피를 2잔 올려놓았다. 민수 앞에 하나, 자기 앞에 하나. 따뜻하게 마셔요. 그 말 한마디. 그저 평범한 인사처럼 툭 던진 말. 하지만 민수는 그 안에서 같이 밤을 보낸 사이라는 무언의 동의를 느꼈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묘하게 시선은 자꾸 겹쳤다. 민수는 컵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혜진도 따라 마셨다. 말이 없었고 감정도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죄책감도, 후회도, 혼란도, 더는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문이 열렸다. 수연이 들어왔다. 나 왔어. 익숙한 말투, 밝은 목소리.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다. 수고했어요. 민수가 짧게 인사를 건넸고 혜진은 수건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야, 진짜 왔네. 너 며칠 없으니까 집이 진짜 조용하더라. 혜진이 웃으며 말하자 수연은 툭 치듯 말했다. 내가 없어서 심심했구만. 둘은 오래된 친구처럼 웃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뭔가 불편했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했다. 거실에 앉은 새. 수연은 캐리어를 열고 짐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기차 타는데 창밖이 영화처럼 쏟아지더라니까. 그래서 피곤했겠네. 혜진이 말하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도 막상 집 오니까 피곤이 싹 풀리네. 민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커피를 마시는 척했다. 식은 커피는 쓴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혜진, 너 혼자 있으면서 민수랑 많이 친해졌지. 수연이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다. 톤은 가볍지만 시선은 묘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오갔다. 민수 말수가 없어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 혜진이 웃으며 받아쳤다. 근데 전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지금은 좀 편해 보이네? 민수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수연은 컵을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눈빛이 잠깐 혜진에게 머물렀다가 민수에게 옮겨졌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대체 뭘 놓친 거지? 하고 묻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셋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야, 너 오늘 밥 왜 이렇게 안 먹냐? 수연이 혜진을 보며 말했다. 낮에 늦게 먹었더니 아직 좀 그래. 혜진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가시가 들어있었다. 너 원래는 식탁에서 제일 많이 먹던 애였는데 말이지.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물컵을 들어 시선을 피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밤에 잠 잘 못 자더라. 민수가 해명하듯 한마디 던졌고 수연은 살짝 웃었다. 너희 둘이 이제 서로 커버도 해주고 보기 좋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 순간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그래. 쉬어.
혜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수연은 그제야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둘이 뭔 일 있는 건 아니지.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느낌. 여자들 감 무시하면 안 돼. 민수는 웃었다. 너 진짜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수연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민수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다. 민수는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등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이미 질문보다 더 무서운 대답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주방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다. 수연은 냄비에 계란을 삶고 혜진은 커피를 내렸다. 민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신문 앱을 넘기고 있었다. 표면은 평화로웠다. 그런데 수연은 어딘가에서 자꾸 익숙하지 않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민수, 계란 반숙으로 했어. 응, 고마워. 그때 혜진이 말없이 민수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수연의 눈이 잠깐 그 장면에 머물렀다. 민수는 혜진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안봄이 오히려 너무 의도적인 듯 보였다. 혜진, 너 원래 아침에 커피 잘 안 마시지 않았어? 수연이 물었다. 요즘 좀 마셔. 깔끔하니까. 그랬나? 짧은 대화. 하지만 수연의 시선은 이미 그 둘 사이에서 뭔가를 훑고 있었다. 식탁에 셋이 앉았다. 민수는 조용했고 혜진도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대화를 주도하는 건 수연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겹치지 않았다. 민수, 오늘 몇 시 퇴근이야? 7시쯤. 혜진, 너는? 나 오늘 집에 있을 거야. 그래. 말끝에 살짝 굳은 수연의 목소리는 왜 그 대답이 늦었지?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민수는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다.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빵만 조용히 찍고 있었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말을 안 해서 어색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어색하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수연은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 사이에서 작은 머리끈을 하나 발견했다. 검은 고무줄 끝이 살짝 끊어져 있었다. 혜진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었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소리 같았다. 머리끈을 손에 쥐고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주방에 서 있던 민수가 뒤를 돌아봤다. 그거 뭐야? 아무것도. 그냥 머리끈. 근데 혜진 요즘 머리 안 묶지 않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작은 무반응이 수연의 가슴에 묘한 파문처럼 퍼졌다. 그날 저녁 수연은 혜진과 단둘이 와인을 마시게 되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간 상태.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야,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 혜진은 웃었다. 뭐가? 분위기. 나 없는 사이에 뭔가 바뀐 느낌이야. 기분 탓일걸. 수연은 잔을 들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가볍게 웃었다. 야, 너 나 아는 거 몇 년째더라? 혜진은 잔을 입에 대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거실 불을 끌어 나왔다가 민수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그 정적이 더 이상 편안한 침묵처럼 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다시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민수의 셔츠를 개고 있었다. 출장 가기 전 세탁기에 돌려둔 셔츠들. 손에 익은 셔츠의 촉감, 주름 방향까지 익숙했는데 딱 한 장 섬유유연제 냄새가 달랐다. 향이 조금 진했다. 평소에 자신이 쓰던 브랜드도 아니고 예전 민수가 한 번 거부감을 보였던 향에 가까웠다. 그 셔츠를 다시 펼쳐봤다. 얼룩도 없고 단정했다.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찝찝했다. 그냥 바뀐 건가 아니면 혜진이 돌렸나? 정말 단순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요즘 따라 자꾸 쌓이는 이상한 조각들 사이에 이 냄새도 어딘가 들어맞는 것 같았다. 수연은 셔츠를 옷장에 넣고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혜진은 주방에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야, 내가 할게. 수연이 웃으며 말하자 혜진은 고개를 돌렸다. 됐어.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 짧은 대답. 늘 하던 톤인데도 왠지 빈틈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수연은 습관처럼 수건을 들고 혜진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늘 정리되어 있었다. 수건을 침대 옆 작은 선반에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 옆 옷걸이에 걸린 티셔츠 하나가 눈에 띄었다. 회색 면티, 넥라인과 소매가 살짝 늘어난 흔적. 명백히 남성용이었다. 수연은 순간 멈췄다. 민수의 건가? 아니, 이건 민수가 입던 스타일이 아닌데. 다시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을 땐 그 티셔츠는 사라져 있었다. 혜진이 들어와 있었다. 뭐 찾아? 혜진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니, 그냥 수건 두고 가려던 거야. 아, 고마워. 혜진은 수건을 받더니 서랍장을 열고 바로 안에 넣어버렸다. 수연은 말없이 방을 나왔다. 그 티셔츠가 이상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타이밍, 그 반응,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오후 수연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민수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와 혜진이 거실에서 마주쳤다. 단 몇 초 말도 없었고 서로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침묵이 너무 조용했다. 부드럽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딱 피하는 기류. 수연은 베란다 문 너머로 그 둘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혜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을 마셨다. 혜진아, 수연이 부르는 소리에 혜진이 고개를 돌렸다. 너 요즘 누굴 만나? 모썸 같은 거. 혜진은 눈이 조금 커졌다. 하지만 곧 웃었다.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 나 지금 집순이잖아. 그럼 밖에서 안 만나면 집에서 만나는 거야? 혜진은 순간 멈칫했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튀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잔을 들고 웃었다. 수연아, 너 지금 나 신문하냐? 아니, 그냥 친구니까. 혜진은 씩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내가 뭐 딱히 숨길 게 있다고 생각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은 채 잔을 맞부딪혔다. 숨기는 게 없다는 말이 그 자체로 가장 숨기고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처럼 들렸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의 셔츠, 혜진 방의 티셔츠, 피하는 시선, 겹치지 않는 대화, 방금 전 혜진의 연기 같았던 웃음.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 맞물려 보일까? 수연은 등을 돌렸다. 옆에 누운 민수는 이미 잠든 듯 숨소리가 고르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숨소리는 자기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의 호흡이라는 걸. 수연은 셔츠를 개다 말고 멈췄다. 민수가 어제 입었던 셔츠. 가슴 주머니가 볼록했다. 가볍게 손을 넣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쭈글쭈글한 메모. 굵은 펜으로 적힌 5글자. 잊지 마세요. 그 아래의 날짜. 3월 14일. 내일이었다. 수연은 그 종이를 가만히 펼쳐놓고 바라봤다. 익숙하지 않은 필체. 짧지만 무언가를 공유한 이들만 알 수 있는 말투. 그날 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TV를 보며 웃었고 혜진은 식탁을 정리하며 수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직접 말한 건 없었다. 그렇지만 몸과 말투와 표정 사이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수연은 거실 청소를 하다 혜진 방 앞을 지났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다. 발을 멈췄다. 너무 익숙한 향기. 오래전 자신이 한동안 쓰다. 향이 질려 더는 안 썼던 향수였다. 화장대 위, 핑크빛 유리병. 라벨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이 안에서 돌아섰다. 수연아, 뭐 찾았어? 수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니, 청소하다가 그 향 뭐지? 아, 이거 너 옛날에 준 거 있잖아. 그때 이사 정리할 때 줬던 거. 오래됐는데
아직 쓸만하더라. 아, 그거. 주연은 웃었다. 기억 안 나네. 내가 그걸 줬었나 봐. 혜진도 따라 웃었다. 응, 아마 내가 실증 나서 놔준 거였을걸? 그랬겠지. 내가 또 냄새에 질리는 스타일이잖아. 둘은 웃었다. 그 웃음 안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거실. 셋이 함께 앉아 TV를 보던 중 주연이 무심한 듯 말했다. 근데 요즘 이 향 자주 나는 것 같지 않아. 민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잊을 수 없는 미세한 호흡에 흔들림이 있었다. 혜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 향이 은근 오래 가잖아. 아침에 뿌려도 밤까지 남더라고. 그렇지. 예전엔 민수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주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다. 민수는 컵을 들었다. 물도 거의 비어있던 컵이었다. 지금은 괜찮아. 짧은 대답.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았다. 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주연은 화장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미니어처 향수병을 꺼냈다. 라벨은 발에 있었고 향은 이미 날아가 버린 듯 옅었다. 하지만 그 유리병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내가 너한테 줬던 거지. 주연은 조용히 중얼였다. 기억은 안 난다던 그 향.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다. 거짓말은 기억보다 항상 늦는다. 주연은 거실에 서 있었다. 민수는 방금 퇴근의 가방도 내려놓지 못했다. 혜진은 부엌에서 컵을 들고 나와 멈췄다. 셋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에 얽혔다. 주연은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내밀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이거 내가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잊지 마세요. 3월 14일. 이 글씨 너 거 아니지. 민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민수 대답해. 너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건데.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주연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렸다.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한참 침묵 끝에 수연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 어떻게 믿었는지 알지? 어릴 때 내가 우리 집에서 며칠 지냈을 때 내가 몰래 아껴둔 단식도 내 거라고 넘겨줬어. 그때도 말 한마디 안 했어. 넌 그걸 알아. 혜진의 눈이 흔들렸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민수랑 내 남편이랑? 혜진이 그제야 컵을 내려놨다. 작은 소리가 거실에 쨍하고 울렸다. 주연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야? 주연이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대신 속이 끓어오르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 눈앞에서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만 몰랐던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 주연이 소리쳤다. 말하라고. 너희 둘. 그 소리에 혜진이 눈을 질끈 감았다. 민수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닫았다. 주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 못하겠지. 그래. 말하면 끝나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었으니까. 근데 이젠 아니야. 숨을 대도 핑계도 없어. 잠시 정적. 그리고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나가줄게. 이 집, 이 테이블, 이 공기. 너희 둘이 다 가져. 대신 양심은 너희가 알아서 가져. 그녀는 돌아서며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수는 입술을 물고 있었다. 혜진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주연의 발소리가 현관으로 멀어지는 동안 거실엔 아무 말도 남지 않았다. 대신 남은 건 진짜로 끝났다는 사실뿐이었다.